자, 그러면, 자, 1절 챕터 1부터 들어가야지. 교육의 이해. 됐지? 1번. 그러면, 처음에 이제 1절에 교육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1번에 교육의 어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 보자.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치? 하자라는 의미지? 이게 설마 시험에 나오려고, 그치? 그렇게는 안 해. 자, 선생님 물어보자. 요 교육이다라는 단어를 쓴 거는 동양에서는 누가 처음 썼어? 맹자가 제일 처음 쓴 표현이죠, 여러분들. 어디서? 맹자가 진심장이다라는 이런 책이 있어. 진심장이다라는 책이 있어. 이 진심장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냐? 어디 뭐 중국집 이런 데 참 많이 듣는 이름 아니야, 이거, 그치? 그래서 맹자가 쓴 책 중에 진심장이라는 이 책에서 맹자는 군자가 갖는 삼락이 있다 그랬어.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 응? 스미 가볍게 한번 물어볼까? 첫 번째 어떤 즐거움이 있다 그랬지? 군자는? 첫째 이런 즐거움이 있다 그래야 되지 않아? 부모가 살아있고 생존해 있고 형제들이 별탈 없이, 그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살면서 군자가 갖는 가장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응? 두 번째는 어떤 즐거움을 얘기해? 하늘을 우러러 보아서 부끄럼 없고 낮춰서 굽어 보아서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것도 군자의 커다란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얘기한 즐거움이 뭐야? 거기 교재 봐봐. 뭐라고 써 있어? 득천하 영재 그지 교육지 삼락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 표현 중에 교육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오지, 여러분, 그치? 맞지? 그 교육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맹자가 이 진심장에서 군자 삼락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교육이다라는 표현을 써. 근데 그 표현이 뭐야, 지금 그 한자 표현이? 천하의 어떤 그제 뛰어난 인재를 얻어서 그를 가리키는 것도 군자가 갖는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자. 맹자가 쓴, 그러가 맹자가 쓴 교육의 이 한자를 좀 들여다 봐봐. 가볍게 봐. 그냥 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교자가 무슨 교자지? 가리킬 교자지? 그치?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선생이, 교사가, 선배가 가리킨다라는 거야. 응? 육자는 뭐야? 부모님이 날 낳아서 길러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선배나 교사나 아니면 남보다 나은 사람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거고, 가정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나의 가족, 부모가 나를 길러주는 거를 우리 이제 합쳐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좀 이따 이제 스미 얘기 잠깐 듣겠지만은, 얘기 들을 거 그냥 함께 들어. 근데 교육을 얘기할 때 이제 주형관이라는 게 있거든? 이 주형관이 뭐냐면, 여러분 저런 거야. 그럼 거푸집이라는 게 뭔지 알지? 이렇게 우리가 샘물 같은 거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치? 우리가 말하는 틀이지? 틀, 그치? 거푸집이 있잖아. 그때 거푸집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샘물을 부어서 그 틀을 찍어내듯이, 그치? 이런 식의 어떤 교육관을 주형관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쌤이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딱 찍어서 쌤이 빼는 거야. 이게 이때 이제 이런 교육관을 주형관이다라고 얘기해. 이 주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저해낸다는 의미잖아, 그치? 근데 그냥 들어봐. 이 교자는 주형관이 맞아, 그잖아, 그치? 근데 이 육자에서 쓰면 개인적인 생각은 동양의 어떤 교육 이 개념을 학자들 중에는 주형관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쓰면 이건 반대하는 입장이 뭐냐면 이 교자는 주형관이지만 이 육자가 어떠니? 부모님들이 돌봐주고 케어해서 가르쳐주고 길러준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강제적인 것보다는 내 적성이나 나의 어떤 내면적인 면들을 많이 배려하잖아.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교육받으면 봐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가정을 벗어나서 외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잖아. 부모님 밑에서. 그치? 근데 부모님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어?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이 나의 어떤 내재적인 능력과 가치를 존중 안 하고 그냥 끌고 나가는 형태는 아니었잖아. 주형적으로는 안 하지 않았나? 나를 관찰하고 나를 보고 나의 능력과 적성을 살펴서 가장 알맞은 걸 선택해 주고자 노력을 했잖아. 그치? 그게 이제 소위 뭐야? 성장관이라는 거야. 이 성장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학습자가 배우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사람에 필요한 어떤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잖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성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내재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지. 그치? 각자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동양에서도 교육은 주형관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 육자가 성장관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다. 참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는 주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교재 봐. 보면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보면 그 박스에서 봐봐. 박스 밑에 주형관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서면 개인적으로 거기에 조금 이견이 있다라고 서면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치? 가볍게 듣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자. 이제 동양은 됐고, 서양 얘기 좀 하자. 자, 들어봐. 서양에서의 교육은 어원을 얘기하자. 근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 관점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파이아도스라는 이런 식의, 그치? 어원가 어거골스라는 이런 식의 어원이 합성이 돼서 소위 페다골스라는 이런 식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냥 듣자. 근데 이게 그리스어에서 파이아도스는 이걸 뭘 얘기를 해? 어린이를 얘기해. 그리고 어거골스는 이끌다라는 의미를 얘기해. 그래서 이걸 합친 게 페다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이제 교육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주로 그리스 시대에는 주로 누가 이 교육을 담당했었죠? 주로 교노라고 있어. 교노가 뭐지? 교육을 담당한 노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전쟁하다 보면은 이렇게 포로를 잡아오잖아. 포로를 잡아왔을 때 그 중에 똘망진 애들이 있잖아. 물론 이제 조금 이게 띨띨한 애들은 어떠니 이게 육체적인 노동을 시켜서 이제 보내지만은 뭐 잡아온 포로 중에서 좀 이렇게 남다르게 똘똘하고 뭔가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노예들이 있잖아, 그치?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교노가 이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끌어가면서 박물관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체험장에도 가고 이래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지. 그게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페다고르스의 단어가 이제 교육학, 교육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된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좀 그래.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만 가르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고 말잖아. 근데 사실은 요즘은 좀 그런 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어려서 이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요즘은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많은 변화가 있고 기술 발전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어렸을 때 배웠던 교육이 평생 쓰니 못 쓰니.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요즘은 안드라고지라는 이런 식의, 그치? 이런 식의 안드라고지라는 이런 식의 성인 교육이다라는 이런 식의 하나의 단어가 또 만들어지기도 해. 응? 그래서 페다고지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엔드로고지라는 성인 교육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 성인 교육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 이런 데서 또 다뤄줄 겁니다. 응? 그래서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또 분야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의 관점은 주연관일까 성장관일까? 이 교육에 대한 어원은 주연관이야, 성장관이야? 이건 주연관이지, 그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떤 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내면적인 면을 내적 가치를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건 주연관 관점인 거야. 그리고 또 보자. 라틴어로서 어떤 어원이 있니? 이하고 덕케르라는 이런 식의 어원이 합성인 이게 뭐예요?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치? education. 이는 뭐지? 바깥으로. 그치? 덕은 우리 영어 할 때도 많이 어원 얘기하는 거잖아. 리드. 이끌어내다. 그치? 이끌어내다. 맞지? 그럼 여기 이 단어 좀 잠깐 봐봐. 그럼 여기 봐봐. 페다고르스는 이끌다잖아. 이끄는 거는 아이들의 어떤 내적 그 능력의 개별적인 적성과 이걸 배려한 거 아니잖아. 얘들아 일로 와.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건 이끌어내다잖아. 뭐야 그럼 이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과 적성,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주연관이 아니지. 그치? 이건 성장관인 거지. 그래서 서양에서의 교육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 주연관하고 성장관 두 개를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 그래서 이제 동양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동양은 주연관이고 서양은 주연관과 성장관을 같이 갖고 있는 개념이다. 교육의 관점이.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은 동양도 그래. 주연관, 성장관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어원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이제 두 가지 동서양의 어원을 얘기를 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냥 들어가는 입장에서 한번 가볍게 듣는 이야기 정도로 끝내면 되겠지. 뭐, 그치? 자, 근데 이제 또 넘어가기 전에, 자, 스마 잠깐, 우리말은 됐고, 우리말 어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그치? 자, 머리 들어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결론은 내고 가야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앞으로 이제 교육학을 배우면서, 특히 교육 심리,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의 사회학을 배우면서 주연관하고 성장관이 항상 교육에는 이렇게 양립하게 돼. 그치? 아니, 쉽게 얘기해보자. 아이들의 어떤 내적인 거를 다 이끌어내서 그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건 좋아. 그치? 근데 그게 다일 수는 없잖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나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면들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많은 세상을 살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존립하는, 그치? 그리고 계속 갈등을 이루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 비근한 얘기로 잠깐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얘기 보면 좀 어때?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로 교육을 어느 관점에서 했지? 주연관 관점에서 했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딱 이제 정해놓고 내용,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스미 앞에서 막 떠들고, 그치? 여러분들은 쫙 필기하고 이제 암기하기 시작하고, 그치? 그게 어떤 교육의 가장 전형이었었잖아. 그러다 어떤 게 이제 도입이 됐었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교조다 아니면 어때, 여러분들? 좀 의식 있는 선생님들이 좀 이게 내세웠던 이론이, 주장이 진보적인 그런 걸 갖고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교과 중심이 아닌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진보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교육을 많이 도입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요즘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학생들의 어떤 학력 저하다를 이루는 어떤, 그죠? 학교의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좀 생겼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 거야? 두 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있으면 이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하더라고. 주연관적인 게 막 대세다 이러다 뭐 어떤 성장관 쪽에서 또 얘기하고, 그제? 뭐 성장관이 문제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제? 이러면서 계속 이론이 발전해 들어가는 거겠죠, 그제? 근데 이제 교육의 이 관점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요 주연관, 성장관, 대안이라는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자, 여러분들. 자, 뒷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거기 2번, 4번의 스미 뭐라고 써놨어? 교육의 비유다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스미기 들어. 그냥 들어, 편하게. 여기서 문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파트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심화 단계나 이런 데서 이미 잡아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 응? 자, 들어보자. 이 교육의 비유라는 게 뭐냐면 저거야, 저거. 근데 교육을 바라다 보는 관점을, 교육을 보는 관점을 어디다 두겠냐. 이렇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교육을 바라다 보는 관점을 이제 나눠보자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처음에 교육은 무슨 관이었어? 주연관이었었지? 주연관이 아까 무슨 얘기다라는 거 많이 해줬지? 자, 교재 봐봐.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봐. 이해될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 교사 중심의 교육. 됐죠? 그 뒤에 읽어봐. 수직적인 관계겠지, 그죠? 선생님 앞에서 딱
틀을 짜서 여러분들 찍어내는 식으로 데려가는 거니까, 그치? 2번은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그치? 그 거푸집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왜곡이 되지 않겠어? 또 권위주의적인 교육 풍토가 형성이 되겠지, 여러분들, 그치? 우리 옛날 선생님들 생각하면 되지, 뭐, 그치? 맞지? 근데 이런 식의 주연관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학자는 처음에 존 로크의 이야기, 형식 도야라는 게 있어. 그리고 행동주의 교육관에서 SR 이론이라는 게 있어. 자, 이 로크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 얘기해 줄게. 자, 머리 들어보자. 지금 로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형식 도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 자, 여기 봐봐. 우선 도야라는 이 표현이 뭐야? 이 도야가 뭐지? 아니, 우리 저기 도야라는 표현을 가끔 이제 접하게 될 거야. 도야라는 게 뭐냐면 저거 일반 저기 도자기나 이런 거 만들 때 그 만드는 기본적으로 틀이 있잖아. 틀, 그치? 틀 또는 새를 이렇게 주조하는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 틀이다라고 보면 돼. 여기 봐봐. 내가 샘물을 부어가지고 어떠한 식의 물건을 만들어내야지 하면 틀이 있잖아. 틀, 그치? 이 틀을 도야 개념으로 보면 돼. 딱 잡혀있는 기본 틀, 그치? 됐어? 자, 한번 듣자. 이 로크라는 학자가 형식 도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주연관의 한 이론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로크라는 학자는, 그지? 로크의 학자는 이제, 교육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에서는, 교육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이 있어는, 근데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들어. 이 책에서 네 가지를 얘기해. 처음에 백지설이다라는 얘기를 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뭐지? 백지설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백지로 온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야? 쌤이 그리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거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림이 되는 거지, 그죠? 철저한 주연관이지, 그죠? 자기 어떤 선생님의 어떤 기준을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해. 백지설과 그 다음에 경험적인 인식론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능력 심리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식 도야라는 이거를 이제 주장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그냥 듣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이 능력은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력과 같다는 거야. 근력. 우리 이런 근력과 같다는 거야. 응?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간의 근력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면 업될 수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런 식으로 심리, 정신적인 능력도 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단, 이거는 있지.
인간의 근력을 증대시킬 때 여러분 그렇잖아. 아, 알통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어떤 운동해야 돼? 철봉을 맨다든가 집중적으로 이 알통이 나올 수 있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 나는 배를 집어넣고 싶다. 배를 왕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윗몸 이렇게 한다든가. 그치? 맞지? 그러면 이 로크 얘기는 그거야. 그러면 심리 정신적인 능력도 근력과 같으니까 얘를 증진시키려면 심리 정신적인 분야도 다양하게 있잖아. 거기에 맞는 훈련 교육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형식에 맞는 능력에 맞지, 심리 정신적 능력에 맞는 그런 형식적인 틀들이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누가? 교사가.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형식 도야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이 주연관을 얘기할 때는 로크를 얘기해.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로크라는 학자를 주연관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아.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있어. 자, 두 번째는 행동주의 교육관에서 SR 이론이라고 돼 있잖아. 자, 요거는 줄 한번 쳐봐. 요 SR 이론은 나중에 교육 심리학에서 내용 들을 거야. 요거는 조금 정리해 놓자. 자, 스미기 들어. 요건 저 필기시간 줄 테니까 스미기 듣고 그리고 좀 필기 좀 하자.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자, 우선 누가 주장을 대표적으로 한 거냐면 션 다이크다라는 학자. 근데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학자를 얘기할 때는 꼭 영어를 써야 돼. 왜 그럴 것 같아? 저게 뭐야? 저게 책을 쓴 사람마다 뭐 다 해석이 달라. 그치?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스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각자 발음이 쓰는 게 옮긴 게 달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봐봐. 학자를 얘기할 때는 스미 꼭 영어다 한자를 영어를 써줄 테니까는 요걸 꼭 같이 기억을 해. 그래야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이 손다이크가 처음으로 이제 주장한 그런 이론이야. 자, 근데 들어. SR 이론이라는 게 S가 뭘 줄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영어 풀면 웬만큼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야. S가 뭘 줄인 거야? 스티뮬러스의 단어를 줄인 거 아니야? 스티뮬러스가 뭐지? 자극 아니야? 자극? R은 뭐야? 리스판스, 그치? 리스판스의 단어가 뭐지? 반응이지, 반응. 그치? 그래서 요걸 줄여서 SR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해 줄게. 자, 봐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몸, 생체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얘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환경을 이제 접해. 여기 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실을 접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응을 보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지 각가지 이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 보자. 반응이 나오겠죠?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죠?
자기가 요구하는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고자 할 거야. 맞지? 이게 SR의 어떤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잠깐 봐봐.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식의 과정 중간에 뭐가 생기지? 시행착오가 생기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떤 자극이 왔어? 반응을 보였어? 근데 그게 다 내가 원했던 그런 욕구에 충족이 되지는 않잖아. 뭐가 생길 수가 있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반응을 보이겠지, 여러분. 그치? 맞지?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이제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거야. 여기 알아듣겠지, 그죠? 그래서 이 SR 이론을 주장한 현다이크의 이론을 시행착오설이다라고도 얘기를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자. 여기까지 필기를 딱 해놓고, 이제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찍어줄게. 자, SR 이론은 시험 문제 제법 나중에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여. 근데 SR이 스티뮬러스 리스판스라는 것만 알아도, 그치? 그리고 그 중간에 시행착오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치? 그걸 통해서 수정을 통하고 일련의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면서 자기를 교육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잠깐 이제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스미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봐봐. 이 중에 교육의 역할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응? 여기 보자.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그치? 사실이나 환경이나 자극이 들어왔어. 그치? 반응을 보일 거 아니야. 그 반응을 통해서 자기가 요구한 욕구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간에 잘못된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 시행착오는 누가 고쳐줘야 되는 거야? 교육이, 그치?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런 거 고쳐서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어떤 충족을 시켜 나가는 거겠지, 여러분.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들어가.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걸 왜 주연관에다 놓는지 알았어? 왜 주연관에 놓은 거야? 이 이론을? 봐봐. 이거는 여기까지가 되면 이건 성장관이지. 그렇지 않아? 자극이 와서 내가 반응을 보이고 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 성장관이죠.
근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걸 수정해 나가는 거는 내재적인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외부에서의 어떤 다양한 교사와 매체를 통해서, 그치? 내가 교육을 받는 거잖아. 그 내가 거기에 다시 리셋되는 거잖아. 이걸 왜 여기다 지원관에다 놓는지 이해됐어? 오케이? 요거 SR 이론 기억해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자, 머리 틀어. SR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했으면 또 하나 할 게 있어. 자, 여기 보자. 거기 교재에서 그 박스 밑에 좀 봐봐. 박스 밑에서 첫 번째 점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고, 자, 두 번째 점에 SR 이론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어린 엘버트의 어떤 실험으로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 어린 엘버트 실험, 거기 줄 한번 쳐봐. 요 실험도 좀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해놓는 게 좋거든. 응? 어린 엘버트 실험. 자, 요 얘기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쌤이 잠깐 듣고. 요거 또 쌤하고 딱 정리해 놓자. 자, 머리 들자. 시험 문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육학을 배워가면서 알아야 될 이론들이니까, 그치? 좀 미리 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자. 우선, 왓슨이라는 학자가, 응? 그치? 자, 머리 틀어봐. 왓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 주연관의 아주 종지부를 마지막 찍는 실험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 로크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션다이크를 거쳐서, 그치? 여러 중간에 또 학자들이 주연관을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이 왓슨이라는 학자에 와서 이제 딱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는 실험을 한 거야. 응?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해. 그러니까 엘버트라는 생후 9일 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니? 진짜 그지? 우리가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그지? 9개월은? 미안. 9개월? 9일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여기 보자.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있어. 응?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실험을 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해. 이 아이에게 흰 쥐나, 또 인간의 어떤 가면이나, 뭐, 불타는 뭐, 그치? 이제 불에 태워진 종이 이런 걸 이제 주는 거야. 기타 등등을. 딱 이제 생후 9개월 된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줘. 그랬을 때 처음에 이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까? 무반응이었지 뭐, 그치? 뭐 흰쥐나 인간 가면이나 뭐 불타는 저 이런 것들이 얘는 전혀 뭐 감이 없는 거지. 뭐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어때? 거부 반응도 없는 거지. 뭐. 그치? 없는 상태잖아. 이거 노란색 판사였고요. 써야 되는구나. 근데 있지? 봐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딱 이제 2개월 지나고 나서 봐봐.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2개월 뒤에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일주일에 2번씩, 2번씩 이제 쫙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보여주는 중간에 흰 쥐를 보여줄 때 항상 세맛대기를 가지고 소리를 갱음을 내서 어떻게 돼? 이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흰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세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막 긁거나 막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애기가 어때? 흰지를 보면은 이게 공포, 두려움 이거 느끼게 만든 거지. 이해됐어? 세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서 이제 아이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준 거지, 그치? 이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흰지만 보여주는 거야. 응? 흰지만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소리를 안 내도 두려움과 공포, 그치? 울음, 이런 게 이제 터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인간은, 그치? 중간에 자극, 세막대기 소리, 그치? 이거에 따라서 교육이 된 거지. 교육이 돼서 나중에 새 소리가 안 나더라도 흰줄을 보면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인간은 철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해주면, 그치?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그 아이의 인격 형성인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이 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게 돼. 이게 어린 엘버트에 대한 실험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주연관에서 볼 수 있는, 그치? 가장 어떻게 종집을 찍는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만큼은.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이 대목에서 좀 어디가 문제가 있어, 좀? 그제? 야, 생화 9개월 된 애 갖다 놓고, 그제? 걔한테 그냥 세막대기 뚫겨가면서 어떡하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참 윤리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실험입니다. 근데 이 왓슨이라는 학자는 주장하기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유가 뭘 것 같아? 생후 9개월이 넘어서 뭔가 사회에 이렇게 접하거나 사회 경험치가 세우거나 교육이 세우면 이게 연습이,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생후 9개월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냥 원초적인 상태를 선택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의 이론을 만들기 위한, 그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윤리적인 면은 문제가 돼. 네? 그래서 주연관을 얘기할 때, 어린 엘버트 실험을 또 많이 얘기를 해. 네? 이것도 체크해 봐. 근데 나중에 문제 낼 때 그런 문제도 있더라. 일단 뭐냐면, 흰지와 관련된 실험이 뭐냐. 이런 문제도 가끔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내면 안 되는데, 그치? 나도 기출문제 보다 보면 이런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한번 참고해 놓으면 좋지. 자, 그러면 이제 스마고 얘기를 또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여기 좀 볼까? 여기 보자. 교육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주연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교육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따른 이론도 만들어내고, 그치?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 저기 뭐 거푸집도 만들기는 막 어떻게 멋있게도 만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니? 주연관에서 너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과 가치를 너무 무시하잖아. 그지? 맞지? 그럼 이거는 마치 어때? 로봇 찍어내는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현대 사회의 어떤 다양한 요구에 충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견해가 뭐야? 성장관이라는 거야. 아까 성장관은 선생님이 얘기 잠깐 해줬지.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그 갖고 있는 능력과 재질 또는 관심 이런 것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 관점이 성장관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이제 읽어봐. 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돼 있지 않아? 자, 거기 줄 한번 쳐봐. 학생 중심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냐.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치? 이런 거를 살려주고 그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뒤에 봐봐.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은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내용보다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돼 있지? 잠깐 여기 좀 보자. 내용보다 방법이 중요하게 된 게, 봐봐. 주연과는 내용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틀을 만들 때, 틀을 참 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틀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성장관으로 바뀌어오니까 틀이 없어진 거야. 왜? 학생 개개인의 어떤 장점을 살려야 되니까 틀을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 학생이 안 맞으면 어때? 그 의미가 없는 틀이잖아. 그래서 내용보다는 어디 쪽에 이제 중점이 얹어지게 돼, 성장관에서는? 교육의 방법,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돼. 맞지? 그러면서 또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점은 이제 또 뭐가 생기는 거야? 선생의 역할이 또 없어졌어. 그치? 교사 역할이 또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 이게. 그치? 그 다음 얘기는 또 그 다음에 하고, 일단 단점은 거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런 성장관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자로는 루소를 꼽아, 루소. 응? 루소도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응? 그래서 이 루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잠깐 얘기해 줄 테니까, 선생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루소가 연계 또, 남긴 말도 좀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 자, 머리 들자. 이제 루소에 대해서 쌤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야. 이제 지금은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계속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얘기해 줄게. 자, 우선 얘기 좀 먼저 기본적인 거 먼저 하자. 루소라는 이 학자는 어때? 사상가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지. 어디서 태어났니?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어. 그냥 들어. 근데 이게 시계 수리공 아들로 태어나. 응? 근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어. 응?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 아빠는 집을 나가버려. 참 암담하지, 여러분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부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기술자로서 어떤 생계를 꾸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시계 기술공으로 이제 취업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루소라는 사람이 왜 얘기해 줬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 자, 봐봐. 루소라는 사람은 그러나 책 읽는 걸 참 좋아해. 그래서 일하면서도 책 보고 그러니까 이건 고용주들이 영 못마땅하지, 그치? 그러다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참 그저 어려운 삶을 살아. 그러다가 16살 때 산책을 나가.
산책을 나가다가 성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까?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지 않니? 그지 않겠나? 근데 이 루소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길을 떠나버려.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성문 닫혔으니까 좋다, 찾아야, 그치? 내가 그러면 내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좀 살아보자. 이렇게, 그치? 삶을 선택을 해. 그러면 이 루소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흐르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알겠지? 본인도 형식적인 어떤 주형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로 스스로, 응? 자기에게 어떤, 그치? 주어진 환경에 맞는 그런 학문 교육을 스스로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루소라는 이 사람은, 학자는, 사상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금 얘기했던 좀 계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 그치? 이런 부분이 조금 강한 그런 사상가다라는 것을, 그치? 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참고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뭐냐면, 보자. 자, 보면, 저기, 루소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뭐 있지? 에밀이라는 이러한 소설이 있죠. 에밀이라는 이런 식의 교육 성장 소설이 있어. 요거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둘 작품은 맞아. 교육 성장 소설. 이 에밀은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야. 근데 얘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중간에 어떤 교육에, 그치?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루소가 쓴 작품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어떤 루소가 이제 제시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 이것을 제외한 규약 규칙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잠깐 들어봐.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짓만 안 하면 규칙이나 규약은 없다. 당연히 없다. 계명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겠지, 여러분, 그죠? 또 어떤 얘기를 또 하지? 이런 말을 남겨. 봐봐. 지시하지 않으면서도 지도하며. 근데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루소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의미로 쓰면 이게 해주는 거야. 지시하지 않으면서도 지도하며. 그냥 옆에서 보여주기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앞에서 끌어가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한다. 자, 여기 보자. 자, 여기서 잠깐 스미 이제 듣고 필기하자. 자, 잠깐 듣고. 근데 스미 노란색 판사하는 거는 항상 얘기를 좀 듣고 해. 요거는 잠깐 시간을 줄게. 자, 봐봐. 야, 요 말을 스미 옮겨준 이유 알겠어? 요 말을 한번 읽어봐.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것이 아니면, 그치? 나쁜 것이 아닌 규칙은 없다. 제약이 없다. 그치? 또 지시하지 않으면서 지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주형관이 아니라 성장관인 거지. 교육이, 그치?
각자에 맞는 거지 이거 해 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규칙적 규약적인 건 이거는 거푸집과 같은 틀이잖아. 이게 없는 거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요 말 속에서 에밀이라는 작품 속에서 소설 속에서 그의 어떤 루소의 교육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장관의 대표적인 관점을 가진 학자로서 얘기를 해. 그리고 뭐라고 또 돼 있어 오른쪽에? 그제 진보주의, 자연 진보주의, 그치? 자연은 뭐 태어나서, 그치?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성장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진보주의는 아까 좀 얘기했잖아, 그치? 자, 요거 필기 좀 해봐. 루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할 거야. 일단 기본 베이스만 좀 깔아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과정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구나. 요거 정도만 딱 캐치해놔. 여기까지 길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스미 또 얘기해줄게. 자, 하나 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응?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봐봐.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또 생겼지. 어떤 문제가 또 생겨? 그럼 선생님들이 역할이 너무 없잖아. 그치? 교육하는 사람 재미없어진 거지. 그치? 이것도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무 끌려가는 거니까. 그치?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도 너무 많이 발생이 돼. 아까도 지금 우리나라 얘기했었잖아. 그치? 아니, 좋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다 교육하는 거 좋지, 뭐, 그치? 각자 맞춰서 하는 거 좋지, 뭐, 그치? 근데 이거는 다분히 어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뭐지? 그러니까 학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될 학력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 그거 알아? 저기 뭐야? 나도 선생님이 듣고 놀랬는데 구구단 암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등학생들 중에서. 혹시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일 수도 있어. 맨날 컴퓨터 이런 거 해가지고, 그치? 그럴 수도 있어. 응? 야,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컴퓨터고 뭐고 다 떠나서, 계산기 떠나서 정말 구구단 정도는 습득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기초 학력적인 부분이 다 붕괴가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교사 역할은 또 상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야. 이 성장관도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이 성장관에 대한 대안으로 또 나와. 이 대안이 뭐야? 자, 여기 보자. 예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견해, 또 성년식으로 보는 거, 또 만남으로 보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예술은 예술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예술가와 작품은 어때? 서로 상호적이잖아. 그치? 예술가와 작품 사이에
얘네들 사이는 일정한 상호적인 이 예술가 역할도 만들어내는 건 있잖아요. 예술가. 그치? 그러나 작품도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상호적인 관점으로 이제 교육을 바라다 보는 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어때? 교사 중심. 여기는 학생 중심. 그치? 그러다 결국은 상호적인 관점으로 이제 끌어오는 거지. 그치? 성년식의 관점은 뭐지, 여러분들? 성년식이 뭐야? 여기 봐봐. 여러분, 성년식 하잖아. 일정한 나이가 먹었을 때 성인이 됐음을 알려주는 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때 이 교육은 이런 식의 어떤 기초 자연적인 상태에서 성년이 되게 만들어진 요 매개체가 뭐라는 거야? 교육이라는 거야, 교육. 어? 우리 그냥 성년식 하는 거는 나이만 먹어서 성년식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뭔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하고 성인이 됐을 때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꼭 봐봐. 표정 봐봐. 예술, 교사 학생은 상호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게 예술적인 관점인 거고, 성년식의 관점은 뭐야?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두 중요시 얘기인데,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피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해. 근데 피터스는 이제 뒤에서 또 바로 볼 거야. 응? 줄만 한번 쳐놔. 피터스는 교육을 뭐라고 얘기했어?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양식, 문화유산에 입문시키는 일이다. 이게 이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입문시킨다는 게 이게 성년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성인으로서 입문시키는 게 성년식 아니겠어? 그때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뭐가 한다는 거야? 교육이 한다는 거야. 만남이라는 관점은 뭐지? 여러분 여기 봐봐. 이 만남은 이거야. 자, 요거 그냥 듣자. 자, 들어. 만남은 뭐냐면 하나 물어볼게. 만났어. 선생과 학생이 만났어. 교사와 학생이. 어때? 그 전에 서로 지속성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치? 갑자기 어느 날 딱 만나게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어때? 교사와 학생이 먼저 교육을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중요한 거야? 이 교사나 학생 전부 다 인격적인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바탕에 쌓이고 신뢰로 쌓이면서 이제 교육이 되는 거지, 상호 보완적으로. 그치? 이해되겠어? 프린트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봐. 교육의 일상인 교육이 항상 점진적, 지속적, 의도적 과정은 아니다. 단속적, 비약적, 비인도적 교육을 중요시 여겼다. 실존주의, 인본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만남,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인격적인 만남은 교육의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됐나? 자, 이제 머리 들자. 자, 그러면 스마우 이제 딱 정리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또 들어갈게. 자, 여기 봐봐. 근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문제 나올 건 없어. 응?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문제 나온다면 딱 찝으라면, 하나 찝으라면 어느 거 찝을 것 같아? 지금 스마트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건 뭐야? SR 이름은? 그거. 응? 나머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 내용들은 아니야. 근데 이제 교육학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죠?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하고 가자. 이런 흐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됐어? 그래서 요 관점의 변화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죠?
그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는 중간에 로크나 에살 이론의 썬다이크라든가 아니면 루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 그치 알버트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쌤이 찝어준 거고. 됐나?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교육의 정의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응? 잠깐 쉬었다 하자.